작은 만들기를 해가면서 아내와 식구들과 함께 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닉네임 볼보순범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공간은 프라페라는 공간입니다. 네. 프라모델 카페의 준말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라문화와 피규어 문화, 제가 직접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서 가족들과 함께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컨스트럭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이언맨 유저분들은 뭐 로망 중에 하나죠. 이제 컨스트럭션이 핫토이에서 존재하는 게 1대6 버전밖에 없으니까 이제 작죠. 근데 저는 이제 큰 거 좋아하니까 1대4 버전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재료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내가 갖고 있던 쿼터 디럭스에 있는 스탠드 남는 루즈를 모아놨다가 여기다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니 헤드도 중국에서 나오는 헤드가 있어요. 네, 그걸 구해다 얼굴 다 다시 지우고 그리면은 제법 괜찮습니다. 실력이 더 좋으신 분들이야 뭐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제 입장에선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모아놨던 건담 플라스틱 베이스를 밑에다 깔고 토니 구두를 조금 광 내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문방 파이더맨이라고요. 문방구에서 산 건데요. 근데 12,000 얼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살짝만 그려가지고 옆에 부서진 거 몇 개 좀 추가해주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핫토이 1대6 헐크버스터입니다. 아주 깨끗한 피규어예요. 광빨 쫙 나는 막 그런 거였어요. 영화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원체 그을림이나 화력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세게 들어가는 그런 점에 이제 신경을 써서 이제 그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엔드게임 끝나고 토니가 이제 죽은 다음에 뭔가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방에 해보자고 했던 작품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되게 임팩트가 있어요. 지금 전부 다 뜯어서 공간을 맞춰서 가장 이뻐 보이는 부분으로 만든 상태에서 고정을 했어요. 토니 옆에 용수철 같은 이렇게 휘어서서 들어가 있어요. 많은 힘을 소모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미등처럼 불이 들어오게 아크 쪽에는 이제 돼 있고요. 뒤에 있는 암벽 같은 경우는 이 헐크버스터를 포장했던 스티로폼이고요. 처음에 시작해서나 지금에서나 잊지 않고 있는 거 하나는 뭔가 특별한 재료나 뭐 더 전문적인 공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걸로 제작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내 손에 주변에 다 있더라고요. 사이즈가 좀 큰 작품들이 많아요, 보면. 네, 저는 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있어 보이고요. 작은 거 10개를 만들 동안 큰 거 하나 제대로 만들어보자라는 생각들도 많이 있었고, 보시게 되면 유니콘 건담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유니콘 건담을 빼고 퍼시픽님 GC 데인저를 넣은 거예요. 네, 똑같은 구성이에요. 단지 GC 데인저는 이제 미국산 이제 좀 로봇이니까 약간 그쪽 계열의 색깔 이제 다크 분위기를 좀 내서 해줬고요. 유니콘은 프로 화이트 버전으로 에디션으로 만들어서 똑같은 구성인데 색감 차이로 느낌이 틀린, 똑같은 베이스 안에다가 철인 28호도 한번 세워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태권브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한정판으로 이제 행사를 치렀던 모 햄버거 회사의 태권브이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걸 중고로 구했는데 한 13,000원 정도 주고 샀을 거예요. 저도 태권브이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플라스틱을 다 뜯어내서 속에다가 심장을 이식해주고 안착을 시켜줬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모델링을 시작하시는 거는 몇 년 전이죠? 연수로 따지자면 5년은 확실히 된 것 같아요. 큰아들이 어느 날 이제 메가 사이즈 퍼스트 건담이 하나 팔이 망가져가지고 고쳐달라고 준 적이 있었어요. 만지작거리면서 순간적으로 붙여보고 하다가 옆에 있는 사인펜으로 이제 칠 같은 걸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고 싶잖아요. 욕심이 막 생기는 거야. 할 줄도 모르면서 하려고 했던 시간들이 많아진 거.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됐었고, 내가 원하는 체계와 형식과 방법을 익히게 돼버린 거예요. 망가진 걸 고치는 거를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망가진 부분들을 갖다 원형을 복원을 못 시키니까 나머지를 다 망가뜨렸어요. 스크래치가 나거나 손상이 됐었을 때 그것을 복원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더 망가뜨려서 이것이 차라리 어울리게, 그렇게 되는 쪽으로 생각을 굳혀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파괴자가 돼버린 거죠. 제작하는데 얼마나? 작업실에다가 모든 재료가 이제 스탠바이가 되면 3일 정도의 시간이면 모두 다 만들어요. 좀 더 무거우면 몇 시간 더 걸릴 수 있어요. 칠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블리치유에서 나왔던 엑토라는 이제 고스트버스터즈 친구들이 타는 차가 1대6 버전 나온 게 있는데 1m가 넘더라고요. 무게도 뭐 20kg가 육박하는 거. 제가 해본 것 중에 가장 크고 무거웠었는데 그거를 이제 밑창을 칠하는데 그걸 들고서 이제 붓질을 하려니까 어깨가 끊어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자동차가 가장 오래 걸렸었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제가 경험하면서 만들었던 것 중에 3위를 넘긴 건 없어요.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저는요. 저 나름대로의. 원형에서 더 칠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은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거꾸로 해요. 다 검게 만들어 놓고 닦아가면서 해요. 그림을 그릴 때 빨리 속성으로 그리는 이제 크로키, 그 다음에 이제 디오라마의 마. 그래서 제가 합쳐가지고 크로마라는 기법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쪽이 본래 원색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검정색으로 미리 칠해놨어요. 이거를 닦아야 돼요. 보세요. 닦으면서 그려요. 검정색이 기본적으로 어둠이 남게 돼요. 이런 부분 같은 그 먹선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붓으로 녹을 그리고 근데 전투 로봇들이 나가서 전투를 치르면 고장도 나고 자동차도 새 차에서 달리면 먼지도 묻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상념과 이미지를 눈앞에 만들어 놓는 게 너무 좋았었어요. 핫토이에서 출시됐다 이제 단종된 1대6 사이즈 드로리안이에요. 연기를 굉장히 진짜 궁금해 하세요. 베개솜이에요. 제가 자고 있던 베개가 터져서 나온 솜으로 만든 거거든요. 연기를 고정해야 되잖아요. 오늘 머리에 뿌리셨던 헤어스프레이 뿌리시면 돼요. 근데 헤어스프레이가 또 없어요. 그건 여름이잖아요. 모기약 하시면 돼요. 세계 어디에도 드로리안 파이어로드를 해놓은 건 없어요. 이 파이어로드를 처음에 구상을 되게 오래 했었어요. 이 드로리안을 싸고 있는 비닐봉지를 뜯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차량 자체에 이제 엄청난 그 시간을 거슬러서 왔다 갔다 했다는 그 타임 트라이얼적인 그런 사용감, 충분한 사용감. 나도 한번 깨끗한가 해봐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아니에요. 전혀요. 왜냐하면 깨끗한 거를 너무나도 멋있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걸 다 보는 것만으로도 평생 다 못 볼 것 같아요. 그분들이 너무나도 대신해서 완벽하게 그 라인업과 세계를 구축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좀 할 수 있는 거를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좀 시도를 해서 성공했던 어떤 메가사이즈 유니콘 미러 벽걸이 디오라마를 너무 그게 하고 싶었었거든요. 어디든지 들고 가서 마음 편히 거실 수가 있는 그런 건담. 일단은 깨고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크릴 미러를 사용을 해요. 망치로 깨고 막 밟고 벽에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각으로 이어붙이기를 하면 되는 거죠. 건담을 좋아하시는 분들 진열장 안에 건담을 많이 늘어놓는데 공간이 없으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다 벽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전시 공간에 대한 부재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겠다 하고서 개발을 시작한 게 벽걸이였었어요. 메가 사이즈 자쿠 건담이에요. 본네는 이제 이런 바추카 같은 게 하나가 들어있는데 또 만들다 남은 바추카 하나 더 해가지고 양손에 해서 물에 담궈놓은 건담입니다. 제가 워터 작업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모델을 하시는 분들은 뭐 에폭시를 쓰기도 하고 선택해서 쓰시는데 우리들이 쉽게 접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워터 재료는 한멜트예요. 우리들이 쉽게 얘기하는 글루건. 그냥 발사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고정돼서 마르기 전에 이런 수분들이 존재해요. 여기서 파형을 잡아줍니다. 자, 요게 1차 끝이에요. 그러면은 요 주변에 거품을 이제 만들게요. 그대로 이대로 비벼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파형으로. 좀 더 나가려면 미르면 돼요. 요 한 부분 만드는데 1분이 안 걸려요. 그렇게 즐겁게 만드시면 돼요. 수정도 용이해요. 파형을 잡은 다음에 이제 물보라 같은 경우는 솜으로 만드는 거예요. 베개솜으로 만드는 거지만 여기서 건담에서 흘러내리는 파형을 하나 잡아볼게요. 흘러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만 발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몇 번을 눌러주시면은 이것이 물결이 어느 정도 딱딱해진다는 생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올리면 돼요. 그 붙이면 흐릅니다. 흘러요. 이게 끝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 보조 워터를 약간 구간 발사해 주어서 이 거대한 기암들이 거친 전투 속에서 큰 덩어리들이 물로 떨어져 나가고 흐르는 것들을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마르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가위로 그냥 끊어주세요. 어떻게 글루건으로 이런 물 표현하실 생각? 일단 비닐을 갖다 붙이기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진짜 물을 갖다 뿌려놓고 말려가지고 뭐 어떻게 별짓을 다 해보긴 했었어요. 근데 집에 있는 그 헝겊 같은 거를 붙이면서 이걸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다음날부터 한 멜트만 몇 개월을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뭔가 투명해야 된다는 생각은 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더러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물이 너무 맑은 것에 대한 생각을 애당초 안 했던 것 같아요. 탁할 수도 있고 지저분할 수도 있고 물에 이물질도 잔뜩 껴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전투가 벌어지고 나면 뭐 부속도 튀고 불꽃도 튀고 그럴 텐데 그렇게 청정하게 만들 자신도 없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라고는 제가 안 해요. 이분은 뭐 무술가이자 철학가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멘토가 있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유일한 멘토는 이소룡이었어요. 사실은 피규어를 처음 손대고 나서부터 이소룡 피규어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공부를 하고 이게 로망이었어요. 용재모토를 이제 계획을 하면서 미로룸 설계를 좀 오랫동안 했어요. 쿠킹 호일도 붙여보고 종이 골판지로 계속 세워가면서 이제 모의적인 실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것만 한 진짜 거짓말 하다 못해가 100번 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나온 그런 설계 컨펌을 아크릴을 이용해서 레이저 재단을 해가지고 용재모토에서 봤던 그런 미러룸 포지션들이 나오고 또 실제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미러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유리를 갖다가 반타원형으로 휘어서 촬영을 했어요. 이 피규어는 엔터뷰에서 나왔던 아마 70주년인가 75주년 기념 버전 스태츄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헤드가 따로 있는데 헤드가 제가 원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아니어서 잠시 빼서 따로 모셔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헤드로 껴서 얼굴에 상처 내드리고 안착을 시켜서 포징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 바닥 때문에 정말 그 메신저를 너무 많이 받는데 이거 그냥 장판이에요. 그냥 모노리움이에요. 저는 아직도 이제 목표가 이제 아마추어가 되는 게 목표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늦지 않았다. 안 되는 거 없다.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하나의 펜이라도 잡으셔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셔도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아마추어 수준까지 꼭 올라서 잘 안 보이고 손이 굳을 때까지는 프로의 영역에 꼭 도전을 해봐야죠. 그러면요. 뭔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계속 만들고 싶은 게 나오겠죠. 그걸 도전하는 그 재미, 그 다음에 그걸 보여주고 보러 오시는 분들이 희열해 주시는 그 느낌. 또 하나는 이제 모델러 분들이 조금 더 밝은 곳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 모델러 분들이 이제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화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가 돼서 일정 기간 항상 미술관처럼 와서 보실 수 있는 공간을 좀 조금이라도 넓혀 보는 게 이제 또 로망이 되었죠.